너희가 우리를 호구로 아는 거냐? 우리 돈으로 너희 처가까지 챙겨? 이게 말이 되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처가는 저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 어머님, 저희 부모님 도와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도와줄 수 있지. 근데 왜 우리 돈으로 돕는 건데?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하고 당장 카드 내놔. 우리 돈으로 장인 장모 용돈 주고 여행 가고 그래서 우리한테 얼굴 보여주기 힘들었던 거지.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 오늘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박 씨와 그녀의 아들 부부입니다. 박 씨는 남편과 함께 30년간 식당 사업을 하며 꾸준히 재산을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분식집으로 시작했지만 남편의 사업 수완과 박 씨의 뛰어난 요리 솜씨로 점차 가게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우리 부부는 젊을 때부터 악착같이 일했어요. 처음에는 좁은 지하 가게에서 시작했는데 그때는 아이들 학원비 대기도 빠듯했죠. 하루 14시간씩 일하면서도 아이들 교육만큼은 최고로 시켰어요. 우리가 배우지 못해 고생했으니 아이들은 좋은 교육을 받아 편하게 살았으면 했거든요. 식당 사업이 번창하면서 박 씨 부부는 서울 강남에 건물 한 채와 경기도에 아파트 2채를 소유할 정도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는 학비 걱정 없이 지원할 수 있었고, 딸이 유학을 가겠다고 했을 때도 흔쾌히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딸은 미국 유학까지 보내줬어요. 4년 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지원했죠. 돌아와서 좋은 회사에 취직했는데 그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사위도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결혼할 때 신혼집도 기꺼이 마련해 주었죠. 은퇴 후에도 충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해 둔 상태였고, 건물 임대료와 연금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박 씨 부부는 자식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그만큼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고 효도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번 돈이니 자식들 도와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감사하는 마음과 예의는 지켜줬으면 했죠. 딸은 명절마다 찾아오고 수시로 전화도 하며 챙겨줬는데 아들은 결혼하고 나서 많이 달라졌어요. 박 씨의 아들 민수는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지만 회사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3년 만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 후 IT 스타트업으로 이직했으나 회사가 투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1년 만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첫 직장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많이 걱정했어요. 하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응원해 주었죠. 두 번째 회사가 망했을 때는 정말 속상해했어요. 한동안 자신감을 잃고 집에만 있더라고요. 아들 민수는 실직 상태로 6개월을 보내며 취업 준비를 했지만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그동안 생활비를 지원해주며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아들에게 우리 집 건물 관리하는 일을 해볼래? 하고 제안했지만 자존심이 상했는지 거절했어요. 자기 길을 스스로 찾고 싶다고. 그 마음은 이해했죠. 그러던 중 민수가 갑자기 결혼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상대는 소개팅으로 만난 지 3개월 된 여성 지연이었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운 결정이라 부모님은 놀랐지만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좋았어요. 직업을 물었더니 온라인 쇼핑몰을 준비 중이라고 하더군요. 아들이 취업하면
함께 창업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젊은 사람들의 꿈을 응원해주고 싶었죠. 민수와 지연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박 씨 부부는 신혼집으로 경기도 분당에 7억 원대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신혼가구, 가전제품, 결혼식 비용까지 모두 박 씨 측에서 부담했습니다. 처가 측에서는 딸의 화장대와 침구 세트 정도만 준비했습니다. 사돈 측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결혼 비용을 우리가 대부분 부담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신혼집도 전세로 생각했는데 아들이 내 집 마련이 꿈이라고 해서 아파트를 사줬어요. 대신 명의는 아직 우리 부부 앞으로 해두었죠. 나중에 아들이 안정되면 이전해 주려고요. 결혼식은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졌고 신혼여행도 몰디브로 보내주었습니다. 박 씨 부부는 아들 부부의 새 출발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결혼식 날 사돈 어른들을 처음 뵈었는데 생각보다 젊으셨어요. 60대 초반으로 아직 일할 나이인데 건강이 안 좋아 보이셨어요. 며느리가 외동딸이라 부모님이 많이 의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후 알게 된 사실이지만 지연은 대학 졸업 후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로 카페 아르바이트, 전시회 도우미 등 단기 일자리만 전전했고 결혼 전에는 무직 상태였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창업 계획도 구체적인 준비 없이 막연한 생각에 불과했습니다. 결혼 후에야 며느리의 실체를 알게 됐어요. 직업이 없다는 것도 그렇고 살림 솜씨도 전혀 없더라고요. 음식은 항상 배달시키고 집안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처음에는 신혼이라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라고 생각했죠. 결혼 8개월 만에 지연은 임신을 했고 박 씨는 기뻐하며 임신 중인 며느리를 위해 각종 영양제와 태교 용품을 보내주었습니다. 또한 출산 전까지 생활비 걱정 없이 지내라며 매달 200만 원씩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손주라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좋은 산부인과를 알아보고 태교에 좋은 음악, 책, 영양제 등을 사서 보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문자로 감사합니다라는 답만 보내고 전화는 거의 받지 않았어요. 출산이 가까워지자 박 씨는 며느리를 도와주기 위해 산후조리 도우미를 예약하고 최고급 산후조리원도 예약해 주었습니다. 모든 비용은 박 씨 부부가 부담했습니다. 출산 전날 병원에 가봤는데 사돈은 이미 와 계시더라고요. 저희보다 먼저 연락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도 첫 손주 보는 기쁨에 그런 서운함은 넘어갔죠. 손주가 태어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손주를 보러 가겠다고 하면 항상 아기가 잠들었다. 예방접종 맞고 컨디션이 안 좋다. 오늘은 장모님이 오셔서 등의 이유로 방문을 못하게 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했어요. 겨우 방문했을 때도 사돈이 계속 아이를 안고 있었고 저는 멀리서 구경만 할 수 있었죠. 아이 사진도 보내달라고 했는데 한 달에 한두 장 정도만 보내왔어요. 특히 명절 때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첫 명절에 아들 부부는 친정에 가야 한다며 시댁 방문을 거절했고 두 번째 명절에는 아이가 아프다는 이유로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마다 찾아오지 않는 것도 서운했지만 더 서운했던 건 손주 얼굴도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였어요. 딸은 주말마다 아이를 데리고 놀러 오는데 아들네는 100일이 지나도록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결혼 후에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고 박 씨 부부는
아들 가족의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매달 200만 원씩 송금했습니다. 또한 며느리에게 생활비 카드를 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도 있고 하니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았으면 했어요. 매달 200만 원씩 보내고 카드도 만들어줬죠. 한도는 200만 원으로 했는데 주로 마트비나 아기 용품 사는데 쓰라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백화점과 명품 매장에서 고액 결제가 자주 이루어졌고, 같은 날짜에 현금 서비스로 100만 원씩 인출한 내역이 매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기 용품이 비싸서 그런가 싶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명품 매장 결제에 현금 서비스까지 매달 찍혀 있더라고요. 아들에게 물어보니 그 돈으로 처가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카드로 명품 가방 87만 원, 고가의 화장품 세트 53만 원, 골프 클럽 120만 원 등을 구매한 내역도 있었고, 처가 부모와 함께 한 호텔 식사 회당 30만 원, 제주도 여행 경비 180만 원 등도 있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 정말 놀랐어요. 생활비와 아기 용품에 쓰라고 준 카드로 명품을 사고 현금 서비스까지 이용해 처가 부모님 용돈을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우리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이.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박 씨 부부의 결혼 기념일과 생일에도 아들 부부가 선물 한 번 사주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면 사돈 생일에는 고가의 선물을 사서 드렸다는 사실이 카드 내역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생일에는 문자 한 통 없었는데 처가 부모님 생일에는 30만 원짜리 케이크에 60만 원짜리 선물까지 우리 돈으로 처가만 챙기는 모습을 보니 정말 서운했어요. 박 씨는 아들을 불러 상황을 물었습니다. 이 카드 내역 봤니? 너희 처가에 매달 150만 원씩 보내고 있더라? 그게 장인어른이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잠시 도와드리는 거예요. 곧 상황이 나아지면 그만 드릴 거예요. 그럼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했니? 우리 돈으로 너희 처가를 돕는다는 게 말이 되니? 어머님, 저희 부모님 도와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도와줄 수 있지. 그럼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이렇게 몰래 하는 건 사기나 다름없어. 몰래 한 건 아니에요. 민수 오빠는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아이도 봐주시고 저희를 많이 도와주세요. 그러니 당연히 용돈 드려야죠. 네 부모님이 아이 봐줘 용돈 드리는 건 당연하고 우리가 너희 생활비 주는 것도 당연한 거네.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지? 호구. 이 말에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렸고 민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사과했습니다. 결국 박 씨 부부는 카드 사용을 제한하고 앞으로 생활비만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중소기업이었지만 안정적인 직장이었고 월급은 세후 280만 원 정도였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취직했다고 연락이 왔을 때 정말 기뻤어요.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축하한다고 100만 원을 보내주고 생활비 지원은 서서히 줄여나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취직한 지 3개월 만에 민수가 박 씨 부부를 찾아와 더 많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취직은 했지만 월급이 많지 않아서 장모님이 아이를 봐주시는데 용돈을 더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 100만 원 드리는데 200만 원으로 올려드리고 싶어요. 왜 갑자기? 100만 원이면 충분한 용돈 아니니? 장모님이 매일 오셔서 아이도 봐주시고 집안일도 하시니까요. 그리고 장인어른 약값도 많이 들어가고. 네 월급으로 장모한테 용돈 드리는 건 좋지만
왜 갑자기 2배로? 그게 사실 제 월급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해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 좀 더 지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월 100만 원만 더 주시면. 아니, 우리가 이미 너희 집 사주고 매달 생활비까지 주고 있는데 또 돈을 달라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100만 원이 큰 돈 아니잖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시잖아요. 이 말에 박 씨와 남편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 망할 놈아! 100만 원이 적은 돈이야? 100만 원이 땅 파면 나오는 줄 알아? 우리가 너희한테 호구로 보여?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정말 힘들어서. 힘들면 내 아내도 일을 하든가. 왜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건데? 집사람은 아이를 돌봐야 해서 일을 못해요. 장모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무슨 소리야? 이 장모가 아이를 돌봐서 용돈 올려줘야 한다며? 그럼 이 와이프가 나가서 일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 자리에서 박 씨 부부는 모든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당장 카드 주고 매달 주던 돈도 안 보내마. 이제부터 너희가 알아서 살아. 그리고 네 장모 용돈도 너희 부부가 알아서 해결해. 어머니, 그러시면 저희가 어떻게 살아요? 대출금도 있는데. 그건 내 문제야. 이제 스스로 해결해. 우리가 호구인 줄 알아? 처가 부모는 실컷 손주 보면서 용돈까지 받고 우리는 손주 얼굴도 못 보게 하면서 돈은 줘야 하는 거니? 이게 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 그리고 너희 지금 사는 집 3개월 안에 비워 팔아서 너희 대출금 갚아주고 나머지는 우리 노후자금으로 쓸 거야. 아버지, 그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어디로 가요? 너희 장인장모 집으로 가든지 월세 구해서 살든지 이제 너희들 문제야. 우리는 이제 너희한테 더 이상 속지 않을 거다. 민수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박 씨 부부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상처받은 상태였습니다. 모든 지원이 끊기자 민수 부부의 생활은 급격히 어려워졌습니다. 280만 원의 월급으로 생활비, 대출이자 장모 용돈까지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아들 부부는 아파트에서 나와 월세 집으로 이사했고 며느리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장모는 더 이상 매일 오지 못하게 되었고 아이는 어린이집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부모님도 상황이 급변하자 당혹스러워했습니다. 특히 용돈이 줄어들자 며느리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민수 부부와 박 씨 부부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냉랭합니다. 가끔 손주가 보고 싶어서 마음이 아프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배신감은 쉽게 잊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뒤에서는 우리 돈으로 처가만 챙기다니 너무 서글펐어요. 민수는 최근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했고 월급이 3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지연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월 8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빠듯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야 부모님 마음을 조금 이해해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받기만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내와 처가를 두고 부모님만 선택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말 어렵습니다. 며느리 지연의 부모님은 더 이상 손녀를 매일 돌봐줄 수 없게 되었고 손녀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용돈도 월 50만 원으로 줄어들었지만 그마저도 민수 부부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처음에는 시부모님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너무 시부모님 돈을 당연하게 썼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건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근 민수는 몇 차례 부모님께 연락을 시도했지만 박 씨 부부는 여전히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명절에 찾아가려 했지만 박 씨 부부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며 거절했습니다. 아들이 반성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아직은 만날 준비가 안 됐어요. 무엇보다 며느리가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아직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네요. 박 씨 부부처럼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부모님 마음과 그걸 그냥 받아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자녀들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어디까지가 적절할까요? 결혼 후 시댁과 처가 사이의 균형은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